만일 대만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싫지만 중국이 항상 대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만에는 TSMC라는 진짜 발군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게 된다면 앞으로 반도체 제조는 중국이 다 가져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결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중국의 대만 점령 작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만 걱정해 왔는데 총 한 방 안 쏘고도 중국이 얼마든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가 주로 군사 전략가나 아니면 군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존 아켈리노 미 해군 제독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니케이 아시아에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대만을 과연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말했냐? 지난해 11월에 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었거든요. 그때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대만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때 기사 내용을 보면요. 시 주석은 우선은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그냥 이걸 넘겼어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대만을 통일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무력 침공을 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미국의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 AEI와 미국 전쟁 연구소 ISW가 합동 워게임을 했는데요. 워게임 그러면 서로 막 무기를 갖고 싸우는 이런 전략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워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 한 방 쏘지 않고 중국이 얼마든지 타이완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강압에서 항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쟁 없이도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대만의 지형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서쪽 해안은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륙 작전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죠. 더군다나 전술적으로도 대만은 그동안 공수부대나 아니면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부대가 낙하한다. 이 부분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발전시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왔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미국의 대응이나 대만의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싱크탱크가 생각하는 중국의 전쟁 없는 대만 점령,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1단계가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겁니다. 대만 내에서 자꾸만 혼란이 일어나도록 중국에서 부추긴다는 거죠. 이 작전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작전은 이를 통해서 미국과 대만이 갈등이 일어나도록 유발을 한다는 건데요. 26년 말까지 이 작전이 진행되고 나면 3단계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다는 거죠. 이게 2027년 5월까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는 단계, 이 단계는 2027년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미국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대만 사람들이 이 중국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하나의 중국이 낫겠다. 이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대만 사람들의 심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TSMC뿐만 아니라 이 대만의 아주 막강한 파운드리 산업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아주 강력한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단계 전략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에 어떤 일이 있느냐? 중국에서 21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인데요. 자, 이렇게 대만을 확보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사연임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생기니까 너무나도 쉽게 사연임까지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계별로 살펴볼 텐데요. 1단계 혼란과 불안 작전. 이건 이미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단계 작전에 대해서 미국의 싱크탱크는 뭐라고 봤느냐? 1단계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대만의 항공과 해운을 폐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내놓은 걸로 보면 인민해방군 PLA라고 하죠. 여기서 군사 작전을 통해서 대만 봉쇄하는 작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뿐만 아니라 해운이 자주자주 마비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걸 통해서 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전까지 동원해서 불안감을 계속 조장하게 되면 이제 대만 내에서는 이 불안한 독립보다는 안전한 친중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한 거고 최근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1단계 작전이 실제로 5월 달부터 시작됐다는 징후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먼저 공격이 들어왔느냐? 친중 성향의 야당이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자,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날짜 5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사흘 먼저 총통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총통은 민진당에서 당선이 됐지만 문제는 대만의 입법원은 친중 성향의 중국 국민당이 52석으로 민진당보다 한 석이나 더 많습니다. 여기다가 중도 성향의 대만 민중당이 8석인데 여기도 사실상 친중 성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과 대만 민중당 이 두 당만 힘을 합쳐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느냐? 대만의 친중 야당이 상정한 법안의 내용이 이 총통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고 대신 이 법원의 권한은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일단 총통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총통 출석 요구권을 갖는데요. 더군다나 국회인 입법원이 고위관리나 군 장성 등을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고 국회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의원들이 대만의 군사기밀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입법원의 권한을 아주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진짜 총통만 민진당이지 그야말로 국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진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법안을 막기 위한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서로 몸싸움하고 막 끌어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저 법안을 들고 뛰어나가는 일까지 생기게 되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대만에서는 서로 여당과 야당 간에 아주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난투극이 일어난 때가 바로 5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이용하기 시작했죠. 이 법안이 통과가 결국 17일은 안 됐어요. 그랬더니 5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대만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위를 한 다음에 이틀 동안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대만으로 지나는 모든 항공편뿐만 아니라 해운까지 다 마비가 됐겠죠. 이 훈련의 이름이 리젠 2024 A 연습이거든요. 리젠은 이게 영어 같지만 영어가 아니고요. 날카로운 칼이라는 중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있은 다음에 중국 측 주펑렌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아마도 짜고 질문한 것 같은데 이 훈련 이름이 A인 거 보니까 그러면 B나 C도 계속 있을 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주평론이 뭐라 그러냐면 당연하다. 계속될 거다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싱크탱크가 걱정을 했던 1단계 작전이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몸싸움까지 벌이고 이 사이에 중국의 무력 시위까지 일어나니까 대만은 완전히 분열돼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선 친중 시위, 한쪽에선 반중 시위가 일어나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역시 1단계 전략의 목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법안은 어떻게 됐느냐.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5월 28일의 모습인데 결국 저렇게 통과시키고 환호하는 모습 있죠. 자, 결국은 통과가 됐고 시위 구호를 외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총통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라이칭더 총통은 뭐라고 있었느냐? 미 하원의 외교위원장하고 만나서 무기 지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무기들이 하나하나 대단한 무기들이죠. 하이마스, 우리가 그 위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목격을 했죠. 여기다가 에이브럼스 탱크, 미국 최신의 탱크입니다. 그리고 F-16 중에서 최신의 기인 F-16V 블록 70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원 외교위원장하고 약속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대만의 정치 환경은 너무나 크게 바뀌고 말았죠. 이제 대만에서 총통의 권한은 약화될 대로 약화됐습니다. 대신 친중 성향 정당인 국민당이 장악한 입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 군 장성을 불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 답변을 안 해도 형사처벌,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형사처벌이니까 이제는 군사 기밀이라 해도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입법원이 언제든지 이 군사 기밀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만약에 최신의 무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든가 했을 때 입법원이 이 모든 것을 열람하게 되고 이 안에는 아주 친중적인 그런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을 꺼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 하나 때문에 미국 싱크탱크가 걱정했던 2단계 전략도 동시에 시작된 셈이 됐는데요. 2단계는 미국과 대만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계죠. 만일 미국이 약속대로 첨단 무기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충분히 국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겁니다. 야, 너 친미한다면서 그렇게 무기 지원 약속 다 받아놓고 지금 제때 무기가 안 오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작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 게 지난 1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 결과가 1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전부터 시작된 연구의 결과가 5월부터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요. 중국의 대만 점령 전략은 5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예측을 했는지 진짜 놀라운데요. 이 워게임에 따르면 27년부터 시작된다는 3단계 군사적 위협. 이게 제일 걱정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그냥 대만 해협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중동을 거쳐서 대만 쪽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거든요. 만약에 군사적 위협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물류 문제 그리고 에너지 공급 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군사적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 얘기할까 합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대만 인근이 중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봉쇄될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 그 대안을 수립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정말 걱정하기는 싫은데 4단계로 중국이 진짜로 대만을 점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총한방 쏘지 않고 대만을 점령할 경우에 TSMC의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이 고스란히 중국한테 넘어갈 테고요. 중국은 일단 이런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면 모두 다 과잉 생산으로 정말 엄청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분명히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중국의 이런 전쟁 없는 대만 점령 전략이 진짜 있는 것인지 이건 물론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볼 때, 그리고 중국 국민당이 중국에 호응해서 하는 이 대만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볼 때는 분명히 1단계, 2단계 전략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 상태고요. 우리가 이런 중국의 전략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략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진짜 존재한다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